기출문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도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가 아닌 부분이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제 분석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묘제략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세요. 자, 먼저 악보를 우리가 보면 악작이 나와 있죠. 그리고 자, 노도 부분이 나온 것으로 보아 얘는 악보에서 우리가 악기와 장단을 항상 제일 먼저 보라고 했어요. 헌가에서 연주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시작 부분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A 파트에서 악장이 연주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악기의 재료를 파름의 분류에 근거하여 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악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옥타브가 낮아져 있어요. 모두 다 그냥 옥타브가 낮아진 상태에서 12율 이내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니 우리는 바로 훈이라고 하는 악기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훈은 여기 지금 약적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약적 말고 지금 악장 그 타악기 되기 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관악기 중에서 요곡보다 옥타브, 그러니까 중성보다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하는 악기는 무엇일까요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아까깨범 악기 분류상 아악기에 속하지 않는 악기가 하나 있어요. 자, 아악기에 속하지 않는 악기가 단 하나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기출에서도 했었고, 박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죠. 그리고 그냥 보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아헌 절차에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헌 절차에서입니다. 아헌 절차에서는 이 약과 적으로 연주할 때 니은을 연주할 때 어떤 소리가 나느냐.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율명으로 연주되는 이유를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약과 적으로 연주할 때 소리 나는 음의 율명을 쓰기 위해서는 아헌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조해서 연주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이제 이 문제에서 좀 어려운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사실 문제 내는 스타일도 선생님들이 많이, 그러니까 제가 문제 낼 때 보통 이렇게 작성 방법 1, 2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사항을 묻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볼 때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들 긴장하신다고 하는데 이 파트에서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한두 번 더 생각하고 적용해서 풀어야 하는지에 관련한 문제를 항상 이제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 아헌 절차에서 약과적으로 연주할 때 소리나는 음의 율명을 쓰세요 라고 했을 때는 여기가 고선궁으로 이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고성궁으로 이조했을 때 어떤 음이 되는가? 그러면 장삼도를 올리죠. 장삼도를 올려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생각의 과정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응종에서 장삼도를 올리게 되면 황대태엽고중님 이나무 응 해서 지금 이게 C를 황으로 보는 음악에서는 C가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3도를 올리면 청협이 되겠죠. 근데 어떤 약과 적이 청협이 소리가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율명으로 쓰는데 그 서로 다르게 연주된다는 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청협으로 소리가 나고 하나는 협으로 소리가 나겠죠. 근데 우리가 약은 12율이 나고 적은 12율 사청성이 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여기는 협이 되고 여기는 청협이 되는 이런 생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단계인가 보세요. 여기에서는 일단 2조가 필요하다. 아헌이라는 키워드에서 고성궁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장상도로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율명을 써야 되는데
악기가 서로 다른 율명이 나니까 각각 그 소리가 나는 그 음역을 각각 고려해 주셔서 다시 이 이조한 소리가 뭐가 나는지를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이 문제에서 이 과정 중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이제 어디서 감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그리고 박에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문제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음묘 악기는 악기 편성은 아악기를 사용하며 박을 제외하면 당악기와 향악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하고, 자, 문제풀이반 10주차에서 줬습니다. 근데 이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에서도 다룬 적이 있고요. 여러 번 다루어집니다. 이 내용이. 자, 그런 다음에 훈과 관련된 부분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훈의 음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음역은 12유리인데 이렇게 낮은 음자리표로 12유리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토부이고 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각각 악기에 대한 기본 사항을 잘 익혀두셨으면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리고 여기 훈. 그럼 1점, 2점은 그냥 기본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혹시 이제 실수가 그러니까 이 생각의 단계를 놓치면 여기서 이제 어디서 감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과 관련해서는 이제 교과서 문제풀이반에서 이 자료를 드렸어요. 이건 한 옥타브 12율이 나고 이건 12율 사청성이 난다. 그래서 악기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다루어 봤고, 아까 이것도 문제풀이반에서 등가는 음녀의 남녀공을 사용하고 음료 재래학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문제 관련 없는 부분은 넘어갈게요. 헌가는 약률의 고선궁을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 고선궁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3도로 올렸을 때 이제 협이 나는데, 방금 보셨듯이 약은 협이 나고 적은 청협이 나는 거죠. 여기 박, 그리고 토부, 토부 악기, 여기 훈이 빠졌네요. 훈. 이거 키워드 요거 들어가야 되고 요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요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키워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소리 나는 것은 약은 12율로 중성악기이기 때문에 적은 12율 사청성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풀이반에서 지공이 여기 약은 12율을 소리 낼 수 있다는 것도 봤고, 고성궁으로 변조했을 때 음의 윤곽이 달라지는 것은 해서 이렇게 변조를 해서 아헌에서 고성궁으로 연주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냥 이 문제를 천천히 작성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에 도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도 약간 이 부분이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번은 자크 달크로즈의 교수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달크로즈도 이번 교과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에서 거의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낸 것 같아요.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뭐 이렇게는 기출문제 교수법에서 정말 단골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면 분명히 적용 단계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적용 단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냥 푸시면 되는데, 여기도 사실은 우리가 이 생각의 단계들을 다 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악보 거의 같은 악보죠. 상반기 모의고사반에서도 이걸 했었고 문제풀이반에서도 요 악보는 똑같이 드렸더라고요. 근데 너무 여러 번 다룬 것들이어서 제가 다 가져오지 않고 그냥 가장 이 핵심적인 부분만 같이 짚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을 써서 하라고 했는데, 이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을 써서 하는 것도 우리가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에서 어떤 게 가능한지,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드린 부분도 문제를 드렸었고, 그리고 이 부분도
비이동 동작 중에 어떤 활동으로 할 건지 써봐라 하는 문제로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이제 이 지문에서 따라가면서 답을 얻어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한번 같이 지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크 달크로즈 솔페이지 학습에서 듣기 능력과 내청 능력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음을 내청 능력을 통하여 음을 마음으로 인식하고 신체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정도법을 사용했고, 여기 절대음감의 습득을 위하여라고 이걸 줬어요. 선생님들이 이걸 절대음감의 이 부분에 대한 걸 절대음감의 습득이라는 부분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절대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를 바꿔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로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조성감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이거랑 유사한 문제가 코다이 같은 경우는 이동도법을 쓰는데 이동도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다시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문제를 냈는데 거의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음악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어떤 음역 안에서라고 했는데, 이거는 C에서 C까지인데요. 이것을 도에서 도까지라고 하셔도 맞고, 원래 정확한 표현은 C4에서 C5까지 뭐 이렇게 쓰셔도 맞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도에서 도까지를 다룬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적용 부분에서 문제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거인데, 이렇게 쓰셔도 맞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하는 대로, 자,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 도까지를 하는데, 그런 다음에 F에 샵을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때는 G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G로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그거에 사장조 음계에 대한 음을 익힘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조성에 따른 으뜸음을 익히는 거죠. 또는 조성학습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여기에선 이제 이 조성이라고 하는 조성감 뭐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건 맞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달크로즈가 절대음만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조성감에 대한 학습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제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요구한 부분인 거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리듬, 여기서 이제 흐름결 익히기에 대한 유리드믹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음악적 움직임과 리듬에 대한 경험을 통해 유리드믹스를 기를 수 있다. 이것도 다 줬어요. 그래서 이 음악적 움직임과 리듬에 대한 경험을 유리드믹스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동동작과 비이동동작으로 표현해봐라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동동작과 비이동동작으로 나뉜다. 개념도 다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제자리에서 하는 거, 하나는 움직이면서 하는 거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34가지 요소를 적용해서 써봐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거를 다 여기 이거 했고, 그 다음에 니은 활동이 유도하는 거 했고, 그 다음에 AB 디귿에 들어갈 신체 활동을 한 가지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을 반드시 포함해서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 동작과 비이동 동작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는 보시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이 있고, A는, 그 다음에 B는 딴딴딴 딴딴딴, 이게 이제 강조가 돼야 되겠죠. 이게 강조가 되면서 얘는 3박으로 묶을 수 있고 2박, 2박, 2박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같이 가면서 두 개를 같이 해서 한 명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리듬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제가 이제 문제 굉장히 이것도 여러 번 다루어 봤던 부분인데, 이거의 요소를 쓰세요 했어요. 지금 달크로즈가 한 이 34가지 이 34가지의 리듬 요소 중에서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냐고 이렇게 하면, 실제 이렇게 3박으로 하면서 움직임은 2박으로, 만약에 쿵땅땅 쿵땅땅 쿵땅땅인데 걸음은 2박으로 걷는 거, 지금 요게 이제 말하자면 답이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쓴 게 헤미올라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다 대부분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 활동 1, 2, 3, 4의 과정을 좀 보면서 답을 쓰셔야 하겠죠. 그래서 A, B를 동시에 표현할 때는 A 리듬을 동작에 따라 걷기, 그리고 B는 이동 동작, 지휘하기, 박수치기,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바꿔서 쓰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를 이동 동작으로, 이걸 비이동 동작으로, 그 다음에 그 그룹을 바꿔서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룹이 나눠서 이거를 각각 해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명이 할 때는 박수를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치면서, 여기에선 음악은 3박이지만 움직임은 2박으로 닷둘 핫둘 하나둘 이렇게 걷는 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적용한 부분이고,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박수를 하셔도 좋고 이 지휘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쿵딱 쿵딱, 지휘는 쿵딱 쿵딱인데 발은 하나 둘 셋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고, 여기는 강약 강약 이렇게 걷는 거죠. 그래서 1, 2, 3 이거고, 여기는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또는 반대로 1, 2 걷고,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하나 둘 셋, 그래서 1, 2, 3. 근데 여기는 뭐예요? 강박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박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근데 발은 1, 2 1,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게 나올 거예요 하고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모의고사에서도 이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에서도 이렇게도 풀어보고, 그리고 역시 모의고사에서도 이동동작과 크루시스, 메타크루시스 요거를 제가 하면서 이제 이 박자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이런 거 다 지휘하기 하는 걸로 했었던 부분이에요. 자,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고, 마지막으로 12번. 자,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제 목소리가 제일 많이 들렸다고 그냥 음성 지원되는 것 같았어요. 해서 그냥 바로 느낌, 그 다음에 미적 지각의 구성을 통해서, 근데 미적 지각의 구성뿐만 아니라 맥락적인 부분, 즉 개념화에 의한 의미 구성, 그래서 미적 지각의 구성, 개념화에 의한 의미 구성, 이 두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너무 많은 문제로 연습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 특별함의 경험에 대한 것도, 이 특별함의 경험, 이 부분을 워낙 강조를 드려서 바로 이 생각이 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국어적으로 특별함이 거기 들어가니까 이걸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이제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특별함을, 특별한 음악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네 가지의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모두 다 이것이 특별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기대가 보편적이다라고 해서 이 보편적인 거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거 보편적인 것을 만드는 개념은 소리, 그 요소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서 좀 이건가 하고 이제 많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 모의고사 5회가 정말 많은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5회를 보시면 이 부분을 내재성에 관련된 음악적인 차원과 음악 외적인 차원 하면서 이 내재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 언어적인 부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을, 근데 요번에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이 부분을 맥락적인 거랑, 그리고 요번에 이 맥락은 그냥 무조건 답이던 문제든 계속 나올 거예요 라고 엄청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이 역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다 다루어 봤는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지문을 주고 어디까지 요구했는지에 대한 거를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머는 음악교육 리머와 뭐 이제 뒤에서는 엘리엇도 다루죠. 우리가 리머 엘리엇을 무지하게 다뤄봤어요. 이번 하면서. 네, 1970년 절대표현주의 그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미적, 지각과 반응 이게 이제 심미적 경험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심미적 음악 경험은 다른 경험으로 도달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특별함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이게 이제 심미적 음악 교육이 아닌 경험 중심 음악 교육의 어떤 목표이자 그 내용은 그래서 여기서 그는 심미적 음악 교육의 목적을 다음 작품에 내재된 느낌의 세계를 감지하고 그 질을 판별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자 지문 똑같아요. 심미적 음악 교육은 느낌의 세계를 감지하는 것, 심미적 음악 교육은 느낌의 세계를 감지하고 그 질을 판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관.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이 다뤄봐서 그냥 뭐 느낌을 못 쓰신 분은 없으신 것 같고 거의 그 다음에 한편 리머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거 실천적인 경험, 미적 본질뿐만 아니라 실천 경험, 사회 변혁적 경험, 다문화적 경험 이거를 포함하는 외재적 의미도 폭넓게 수용하였다. 그래서 이 외재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를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차례 풀어봤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음악적 경험이 다양한 음악적 경험의 유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음악적 경험에는 그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의미하는 이걸 풀어서 쓰라고 하면 오히려 더 쉽게 느끼셨을 텐데 용어를 쓰라고 하니 그러면 하나의 어떤 그 경험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공통점 자 모두 다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특별함의 경험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경험 중심 음악 교육에서 그래서 이제 시너지즘이라고 하는 절대 표현주의, 그러니까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에서 이 경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새로운 철학의 용어가 공통적인 음악의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공통적인 음악의 경험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 공통적인 음악의 경험 여기서는 이제 공통점 네 가지가 다 이 공통적인 음악의 경험을 지칭하기 위한 사용해서 한 경험이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또 네 가지로 나누면 음악적 알매 그리고 차원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배타적이지 않고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이제 이 느낌에 대한 부분은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 내용이 나와요. 다른 문화권의 음악, 대중음악을 많이 실었더라고요. 이게 많이 포함된 거. 그랬더니 많이 강화된 느낌이네요. 문화권의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이 그런 것 같아요. 음악교육 철학자들이 강조했잖아요. 맞아요. 심리적 음악교육 철학에서 경험 중심 음악교육의 철학으로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강조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철학 이걸로 가면서 무엇을 강조했는데요? 하니까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음악 요소를 바탕으로 양상의 차이를 모든 음악에 담겨져 있는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음악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음악 양상의 차이는 어떻게 생기는가를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거는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여기 공통 요소 이 공통 요소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서 양상이 다른지에 대해서 모든 음악에 이것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음악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차이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랬더니 음악은 개인의 감정과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고 동시에 사회 문화를 반영하는 산물이라는 생각으로 수업을 계획해야 하겠어요. 이게 지금 경험중심 음악교육 철학을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맥락적인 그 지식이 어떻게 그 심리적 음악교육론에서는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심리적 음악교육에서 강조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거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미적 지각의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사회문화 이거를 반영하는 부분은 맥락적 지식이라든가 또는 이거를 이제 개념화라고 하는 언어적인 개념화에 의한 의미 구성이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 두 개를 나눠 놓고 이 두 가지에 들어가는 지식을 한번 나눠 보세요 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했던 유형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디귿에 들어가는 경험의 차원을 쓰세요. 자, 그리고 이 음악의 의미를 쓰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문항 한 문항 다 해봤던 부분이죠. 느낌에 대한 거 이렇게 똑같이 해봤죠. 그 다음에 이거 파이널 곡곡에서 리머의 경험중심 음악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경험의 차원을 제공하는 수업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어느 차원을 고려한 것인지 쓰세요. 자, 이 소리 구성에 대한 거 히로시마 희생자를 위한 애가 이거는 느낌의 차원이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이거를 설명해주고 특별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 의미는 결국 언어적인 부분도 이 소리 나는 부분의 원리에 대한 것과 같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미적 지각에 대한 것과 언어적인 부분이 같이 작용한다는 게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음악의 의미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영역이 같이 작용한다. 그리고 톤 클러스터를 연주해보고 실질적으로 표현해봤어요. 이건 창의적 차원에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대한 역사적 사실,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문학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다. 이건 맥락의 차원이에요. 타 문화와 역사에 대한 맥락을 포함하는 차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맥락적 차원이라고 하고 여기서 물어본 부분도 맥락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억, 니은, 디귿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른 문화권의 음악, 대중음악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문화권을 통해서 그 문화의 죄송합니다. 맥락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맥락적 차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도 다양하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여기 맥락적인 부분과 이 미적 지각의 의미 구성을 통해서 감지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함의 경험에 대한 부분을 이런 문제로 드렸는데 리머가 경험중심 음악교육 철학에서 이 악곡을 멕시코 혁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에는 유목민의 삶을 표현한 이런 다양한 문화권의 이제 올해 문제가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다뤄본다라고 했어요. 대중음악을 다뤄보고 그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빈칸을 채워보면 그가 생각한 음악적 경험은 경험을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메이킹 스페셜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함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함의 경험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지시 내용과 이 지시 내용이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리의 의도적인 조직은 음악에 대한 보편적, 그러니까 음악 음악에 대한 특별함의 기대 자체는 보편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출문제도 문제풀이반에서 특별한 것을 만드는 것을 예술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함의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세요 라고 했는데, 특별함의 경험은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특별한 속성, 그러니까 인간,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특별한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특별함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네 가지 차원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 그 네 가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특별함의 경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가 지시한 알매 형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적인 암과 맥락적 암으로 이거를 나누어 보고, 내적인 암과 맥락적 암으로 나누어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서술하세요 하는 문제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더 많은데 이 문제를 풀기에는 이거면 충분하죠. 자,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1번부터 12번까지 문항들을 살펴봤는데 정말 그 A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더욱 그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모의고사와 문제풀이 반에서 각각의 개념들을 근데 이제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하고 출제자가 이 안내하는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실제 시험에서 만나게 되면 짧은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빨리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나중에 보면 이게 다 쉬운데 그거 지금 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시험 상황에서는 그거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내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지금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도 이거 다 봤었지 하면서도 이제 본인들이 뭐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다음 공부를 계획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이제 앞으로 공부를 위해서 미리미리 이거를 봐두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거, 단순 암기는 이제 시험에서 잘 힘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그 전체 지식에 대한 구조화와 맥락화, 이것이 정말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부에 이 기출 해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1차 시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강의를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2차에 매우 집중하여야 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밖에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생각보다 내가 좀 못 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 2차 준비에 정말로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뒤집기 성공하신 분들, 정말 신화적으로 뒤집기에 성공하신 분들을 제가 정말로 많이 알고 있어요. 서울에서도 경기에서도. 그러니까 뭐 그 완전 커트라인, 정말 그분이 문 닫고 딱 1차 커트라인이었는데 2차에서 정말로 많은 점수로 뒤집어서 굉장히 상위권으로 붙으신 분들도 계세요. 지금의 추세가 2차에서 변별력을 낸다라는 거예요. 1차에서는 일단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이 되는 분들을 거른다 라는 건데, 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냥 실수 하나 하면 정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사실 틀릴 여지들의 구멍들, 그 생각의 과정에서 어디 하나만 놓쳐도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의 문제를 포인트를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틀리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점수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지만 많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이 2차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안 해 두시면 정말 뒤집을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모두 다 이번 1차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시험을 보신 선생님, 그리고 이제 나는 내년에 볼 거지만 올해 한번 시험을 봐봤다 하시는 분들도 2차를 모두 다 준비하셔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1차, 2차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2차를 하면서 준비할 수 있고, 실기나 수업 실현 능력을 통해서 1차 시험에도 매우 매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 자,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A형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요. 제가 또 이번 한 주는 이제 2차 수업 여러분들 할 거를 또 들어가고, 그리고 아직 이제 저도 종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는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여서 제가 주말에 정말 밤새면서 이거 맞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A형 하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또 B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부디 제가 열심히 만들고 해설한 이게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A형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